국내 최대의 조기 어장인 칠산 앞바다를 끼고 있는 법성포. 매년 음력 5월 5일 법성포 거리는 단오제로 떠들썩해진다. 서해안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법성포 단오제의 대표 행사는 용왕제다. 용왕선을 띄워 바다 한가운데서 제를 지내는 것이 법성포 용왕제의 특징이다. 함께 재물을 나누어 먹는 나눔의 자리이자 마음의 구심점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 용왕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헌관이하 제14급 재원 정의순서 연리. 헌관이하 제14급 재원 모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점차 사라져가는 시골 마을의 당제를 지탱해온 힘은 법성포 앞 칠산바다이다. 바다는 이들에게 고마운 삶의 터전이자 생사를 가르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바다의 파도와 인생의 파도 모두 무사히 타고 넘기를 기원하며 매년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정성을 올린다. 용왕제의 마지막 순서는 띠배 띄우기다. 애군과 소망을 담아 멀리 바다로 띠배를 보내면 용왕제는 끝이 난다. 사람의 일이지만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삶. 그것이 자연의 질서에 기대 사는 바다 사람들의 삶이다. 법성포에서 20여 킬로미터를 가면 7개의 작은 섬 칠산도에 닿는다. 따뜻한 제주에서 겨울을 난 조기들이 칠산바다에 돌아올 때쯤 7개의 섬은 새들로 가득 찬다. 국제적인 보호조류이자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백로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들, 항구의 청소부 괭이갈매기도 번식을 위해 이곳으로 날아온다. 사람의 접근이 힘든 칠산도는 경계심이 남다른 노랑부리 백로와 저어새들의 번식에도 안성맞춤인 곳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와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저어새 공동연구팀이 칠산도를 찾았다. 이들은 작년부터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보존을 위한 연구를 함께하고 있다. 갓 걸음을 뗀 어린 저어새 몇 마리가 연구팀에게 포획됐다. 붙잡은 저어새들은 먼저 날개와 다리, 부리 등의 길이를 측정한 다음 다리에 가락지를 부착한다. 좀 더 자라면 이 녀석은 월동지인 대만이나 일본, 홍콩 가운데 한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지역 연구자들과 정보를 교환해 이동 경로와 시기를 알게 된다. 새의 등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도 한다. 새끼가 다 자란 후에도 장치가 몸을 조이지 않도록 여유를 두고 묶는 것이 중요하다.
추적 장치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통해 둥지를 떠난 저어새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은 모두 6마리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둥지 재료 모으기가 한창이다. 저어새들의 집짓기를 돕는 것인데 적당한 크기로 꺾은 나뭇가지를 포개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기도 한다. 이런 노력 덕분에 9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에 300여 마리밖에 되지 않던 저어새는 현재 2,700여 마리까지 늘어났다. 저어새 하면 바로 황해를 대표하는 그런 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황해를 저어새가 이용하냐면 바로 넓은 갯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 하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갯벌은 영양분이 풍부하고 많은 물고기들이 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어새가 서식하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나빠져서 물고기들에게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어새들도 사라집니다. 칠산도의 저어새들 역시 황해에 갯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번식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없는 무인도의 둥지를 틀고 근처 갯벌로 날아가 먹이를 구하거나 쉬면서 새끼를 기르는 것이다. 갯벌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 두 생태계의 생명을 함께 품어낸다. 새들이 갯벌에 털을 잡고 사는 동안 사람들도 갯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목포에서 뱃길로 2시간, 신안군 신의도엔 소금밭이 끝없이 이어진다. 섬 전체가 염전이라 할 만한 대한민국 천일염의 본산이다. 이곳에서 3대를 이어 소금을 만들고 있는 박성춘 씨. 신안군이 지정한 5대 소금장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소금 만들기는 바닷물을 저수지에 가두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염도 5도 정도의 바닷물은 물이 마르면서 점점 염도가 높아지는데 3단계의 증발지를 거치면 소금이 될 짠물, 함수가 된다.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5일. 함수의 염도가 25도 이상 돼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결한 소금이 얻어진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 사각틀 속의 바다 위에서는 소금꽃이 핀다. 바닷물 속에 숨어있던 자로 잰 듯 반듯한 정육면체의 결정. 이제 사람의 손으로 소금이 오는 길을 터줄 차례다. 느리게 연근 소금을 거두어들이는 데는 반나절. 소금꽃이 핀 그날로 거둬야 좋은 소금을 얻는다. 대파라고 부르는 밀대를 이용해 염전의 끝에서 끝까지 반복해서 물과 소금 결정을 밀어낸다. 소금이 쌓여갈 때쯤 햇볕을 진 연부의 등에도 하얀 소금꽃이 핀다. 이 소금은 그 자연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합작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제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막 그 기계에다 넣어서 뭐 빼내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연에 의존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천일염은 바닥의 재질에 따라 소금 맛이 달라진다. 현재 시판되는 천일염의 99%는 비닐장판 위에서 만들어지는데 많은 양을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판염은 갯벌을 다져 그 위에서 소금을 넣는다. 토판을 다지는 데만 3개월. 더디게 연그는 소금이다. 장판염보다 나트륨 성분은 적고 갯벌에 각종 미네랄을 풍부하게 머금고 있다. 생산량은 적고 품은 몇 배인 토판염. 경제성과 편리함만을 따진다면 토판염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이 허락하는 것들에는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가치들이 숨어 있다. 이 갯벌 하면 그냥 얼른 우리가 표현하기를 내 가족이다. 내 신체의 일부분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갯벌이 없이는 소금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바다가 없다 가면 서울에서 소금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 이 갯벌은 진짜로 내 분신이고 내 가족이다. 갯벌에 쌀알 같은 소금이 쌓일 때 연부들은 소금이 온다고 말한다. 바다와 태양과 바람이 시간을 만나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에 대한 겸손이다. 황해의 바닷물과 갯벌, 그리고 바다의 시간에 맞춰 삶의 리듬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갯벌을 생산의 공간으로 이용해 온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다. 주로 해수욕장이나 휴양지로 이용하는 외국의 갯벌과는 달리 우리 갯벌은 어민들의 마을 어장으로 이용된다. 넓은 갯벌밭에 바닷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불통 혹은 물통조개라고 부르는 동죽 캐기가 한창이다. 누구든 호미 하나만 들고 나서면 하루 10만 원 벌이는 충분하다. 어민들에게는 어장이 곧 논이고 밭이다. 곰소만에는 경운기가 다닐 만큼 단단한 갯벌이 발달해 있는데 뻘과 모래가 섞인 혼합 갯벌이다. 갯벌의 성질에 따라 서식하는 조개도 달라지는데 이곳 고창 갯벌에는 모래가 많은 갯벌을 좋아하는 백합이 살고 있다. 마치 지게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그레를 이용해서 갯바닥을 긁다 보면 알 굵은 백합이 그레에 걸린다. 바닷가에 피는 꽃, 백합은 그 이름처럼 어민들에겐 귀하고 반가운 존재다. 앉아서 호미질로 캐는 동죽에 비해 작업은 힘들지만 고급 배류인 백합은 어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우리 백합으로 나 30 한 5, 6년 다녔어요. 35년? 예. 근데 애들 다 가르치고 다 시집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막내를 하나 낳았어요, 내가. 그러고 이제 또 대학을 갔어요, 가가. 그래서 내 나이에 지금 이것을 하고 다니는 거요. 그러면 그만해도 그럭저럭 살다 이제 우리를 먹고 살고 죽겠는데 어찌요 또 그거 갈칠란 게 돈은 쓰려고 그래. 지금 이것이라도 해서 벌어줘야지. 30년 넘게 삶을 지탱해주던 든든한 직장. 한때는 전라북도 대부분의 갯벌이 그랬다. 우리나라 백합 생산의 80%를 책임지던
황금밭이었던 시절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백합을 캘 수 있는 곳은 고창갯벌뿐이다. 백합하면은 그래도 이제 옛날에 전북이었죠. 새만금 막히기 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만금 밑에 부안 쪽으로 보면은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백합죽 그렇게 해서 이제 유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안 나오는 형태고요. 다른 이제 품종들 보면은 동죽이나 가물락도 마찬가지로 뭐 전북 지역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서식처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바닷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우리의 갯벌 풍경. 갯벌이 사라지고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면 사람들의 생존 역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갯벌이 있어 가능했던 삶의 모습도 사라진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의 가로림만은 서해에서 갯벌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중 하나다. 가로림만에서 가장 안쪽인 이곳은 태안군 어은리와 도내리 주민들의 바지락 어장이다. 만의 입구가 좁고 안쪽으로 넓은 갯벌이 형성된 가로림만은 다양한 어패류가 많이 나는 곳이다. 갯벌을 긁어 모아 망에 담고 바닷물에 뻘을 씻어내면 바지락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지락 씨를 받기 위한 종패다. 그야말로 뻘반 조개반. 몸을 움직이는 만큼 바지락이 쌓인다. 이곳에서 채취한 종패들은 전국의 바지락 양식장으로 팔려나간다. 투자한 만큼 결과를 본다고 믿는 것이 도시 사람들의 셈법이지만 갯벌은 부지런히 몸만 움직여도 그 고단한 노동을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마을 어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로림만 갯벌은 벌써 30년 넘게 갈등과 반목의 이유가 되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 때문이다. 가로림만은 목이 좁은 호리병 모양을 띠고 있다. 갯벌이 발달한 만 안쪽 해안선은 160km에 달하지만 입구는 2km에 불과하다. 입구가 좁고 조차가 큰 가로림만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서 입구를 댐으로 막아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이곳에서 삶을 이어온 사람들. 주민들에게 가로림만의 바다와 갯벌은 수십 년 계속되어 온 익숙하고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 80년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력발전소는 어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최고예요. 나도 좀 애들 사남매를 낳았지만 다 대학교 가리키고 땅은 없어요. 저희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주로 이런 거를 해서 살았는데 뭐 농사지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가로리만 막는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 갖고 우리들은 사는데 생기를 이어가는데 진짜 거기 막는다 그러면 우리들은 생기가 곤란해요. 물이 빠지면 바다는 멀리 물러나고 갯벌이 넓게 펼쳐진다. 수많은 생명을 낳고 키우는 갯벌. 사람도 갯벌에 기대 사는 무수한 생명 가운데 하나이다.
충남 지역에서도 이미 많은 갯벌이 간척과 매립으로 사라졌다. 가로림만 동쪽의 아산만에는 지난 40년간 아산만, 삽교천, 대호, 성문, 화웅방조제 등이 차례로 건설됐다. 갯벌이었던 자리에는 농경지와 항구,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바로 남쪽 천수만에는 서산 AB지구 방조제를 건설해 15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갯벌을 농경지와 담수호로 바꾸었다. 천수만 지역 4,800여만 평이 막히면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무슨 큰 발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막고 나니까 어업 생산이 떨어지고 지역 문화가 바뀌고 지역의 경제가 피폐되거든요. 이걸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건드리고 갯벌을 건드리면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 확장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이유로 사라져간 수많은 갯벌. 이제는 청정에너지 생산이라는 또 다른 이유로 위협받고 있다. 그 개발의 이유 속에 갯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들어설 자리가 없어 보인다. 공동어장인 갯벌에서 함께하는 노동의 시간. 그것은 힘겹기만 한 밥벌이의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다 한바탕 풀어낼 수 있는 놀이의 시간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검은 뻘밭. 하지만 갯벌엔 바닷가 사람들이 켜켜이 쌓아온 기쁨과 눈물과 한숨 같은 삶의 이야기가 있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흔들리고 있다. 바다 사람들의 하루는 일찍 시작된다. 꽃게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면서 어부들의 출근 시간이 빨라졌다. 꽃게들의 산란장인 가로림만에서 배로 1시간 반 정도 나가야 작업을 한다. 꽃게를 유인할 미끼를 미리 먹이통에 넣어두고 통발도 정리하고 어장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해질 무렵에나 작업이 끝나는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전날 던져두었던 통발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오늘의 첫 꽃게 수확이 시작됐다. 일일이 그물에서 떼어내야 하는 그물꽃게에 비해 털어내면 되는 통발꽃게는 가격이 싸고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는 장점이 있다. 첫 수확부터 느낌이 좋다. 이른 새벽, 칼날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일해도 이런 날엔 피곤한 줄도 모른다. 건져 올린 통발을 다시 바다에 던져 꽃게가 들기를 기다리는데 한 번 조업에 같은 과정을 몇 번씩 반복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될 무렵 배 안에선 벌써 수확이 끝난 꽃게 손질에 들어갔다. 건져 올린 꽃게는 먼저 서로 상처내는 걸 막기 위해 가장 큰 집게발을 잘라낸다. 손질 후 신선하게 보관했다가 그날 바로 시장으로 내보낸다.
가득 찬 통발만큼이나 선원들에겐 반가운 시간. 배 위의 점심 식사다. 메뉴는 당연히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 물릴만도 한데 선장님 입에선 탄성이 절로 나온다. 아, 끝내주죠. 꽃게만 이 맛이로 사는 거지. 뭐 얼마나 맛있어 이게. 이게 알아주는데 서해안 꽃게가 여기 조수 간만사에도 많고 그래가지고 꽃게가 먹을 게 많아요. 갯지렁이, 조개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꽃게가 맛이 참 좋아요 이게. 바닷일 가운데서도 힘들다고 소문난 꽃게잡이. 편하고 폼나는 직장에 비하면 3D 업종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엔 일하는 사람 찾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바다가 있어서 평생 가족들 앞에 가슴 펴고 살 수 있었다. 도다지죠. 그거는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눈만 뜨면 바다 나오면 그게 그 도장 없는 통장 가지고 그냥 은행 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 가면은 뭐 그냥 돈이 세차리가 딱딱딱 들어오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지. 황금바다, 황해.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황해는 넉넉하고 든든한 비빌 언덕이었다. 하지만 풍성한 어족 자원으로 인해 충돌의 가능성도 늘 함께하는 곳이다. 전라남도 목포의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 목포 해양경찰 1호 공구함이 출동에 나섰다. 평소엔 해상구조 활동과 해양 오염 방제 등의 작업을 하지만 금어기가 풀리면 업무가 부쩍 늘어난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 척수 및 행동사항, 인검 침노 20나트 및 시간 보고하라. 중국어선 주의, 중국어선 보고하라. 둘, 셋, 300채! 실제 단속에 앞서 실전과 같은 훈련이 시작됐다. 저인망 어선으로 싹쓸이하다시피 조업을 하는 중국의 어선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과 단속하는 우리 해경과의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어업 분쟁이 상존하는 뜨거운 바다 황해. 두 나라 사이에는 양국이 모두 조업할 수 있는 잠정 조치 수역이 있지만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 어선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배에 쇠창살을 달아 해경의 단속을 막거나 여러 척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최근 10년 사이 2명의 우리 경찰관이 단속 중에 사망했고 50명 넘게 부상을 입었다. 계속되는 연안 개발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국의 황해 연안 지역.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져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양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황해의 연안 어장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다. 莱州湾它是黄河河口区，渤海湾它是长卵场，还有辽东湾也是一个重要的产卵场，由于这个污染物质大量的排海，它的水质、沉积物质量都明显的下降。那么现在在那产卵的鱼也少了，在那能捕到的鱼又更少了。
한국, 중국, 북한 세 나라가 함께 접하고 있는 황해는 하나의 광역 해양 생태계로 묶여 있다. 세 나라의 바다 생태계가 유사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중국의 해양 오염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이다. 한국, 중국,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황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잘 보호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건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중, 북한이 굉장히 협력을 해서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황금어장 황해의 모습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은 황해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독일의 북쪽 끝, 슐레스비 홀슈타인주에 속하는 질트섬. 독일은 가장 앞서서 갯벌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북해와 맞닿아 있는 섬의 서쪽은 긴 해안선의 백사장이 발달해 있어서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천국이다. 육지를 마주보는 섬의 동쪽으로는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데 이 갯벌과 이어지는 바다가 바로 와덴해다. 북해의 동남쪽에 위치한 네덜란드와 독일, 덴마크에 접한 바다인 와덴해. 연안을 따라서 갯벌이 잘 발달해 있다. 와덴해는 황해와 무척 닮아 있는데 4,60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갯벌이 북해 연안의 세 나라에 걸쳐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슐레스비 홀슈타인주의 와덴해에는 매년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갯벌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체 국립공원은 두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관광객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1구역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2구역으로 구분된다. 와덴해는 도요 물대새들의 중간 기착지라는 점에서도 황해와 닮아 있다. 동대서양 철색 이동 경로를 따라 북극 지역에서 남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새들이 이곳을 거쳐간다. 매년 1200만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와덴해를 찾는다. Das Wattenmeer ist ein großes Rastgebiet, hauptsächlich. Es gibt aber auch ganzjährig Vögel hier, aber hauptsächlich ist es ein Rastgebiet und als Futterstätte sehr wichtig. Nahrung gibt es verschiedene, die Muscheln, Herzmuschel, die Miesmuschel oder auch die Würmer, wie zum Beispiel den Wattwurm. Sehr reichhaltig und gedeckt der Tisch sozusagen im Wattenmeer, im Wattboden. 와덴해는 3,000여 종이 넘는 바다 생물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다양한 바다 생태계를 바탕으로 관광 상품도 운영 중이다. 인기 상품 중의 하나인 물범과 바다 표범을 볼 수 있는 선상 투어. 배 위에서는 갯벌에 서식하는 해양 생물에 대한 설명과 체험의 시간도 갖는다. 드디어 기다리던 물범들과의 조우. 물범들이 바다 가운데 모래등에서 관광객을 맞는다. 주로 회색 바다 표범과 잔점박이 물범들인데
한낮이면 이렇게 모래톱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관광객들도 기꺼이 이 시간을 즐기지만 볼거리만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아니다. 와드네의 생태계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것이다. Auf der Rücktour halten wir dann immer noch so einen kleinen Vortrag eben über unsere 3 Meeressäugetiere hier. Auch damit eben die Menschen ein bisschen informiert werden, weil unsere ganze Arbeit eben unter dem Motto steht, was man nicht kennt, kann man nicht schützen. Da wollen wir eben möglichst vielen Leuten eben diesen Naturraum Wattenmeer zeigen, worunter das eben auch fällt, dass sie auch das Schützenswerte daran sehen und dann auch ja, bereit sind, eben nicht durch die Dünen zu laufen, um das zu beschützen. 독일은 8,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와덴의 전체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3개 주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그중 하나인 니더작센주의 항구 도시 빌헬름스하펜. 와덴의 보호에 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다. 빌헬름스하펜에는 1987년에 설립한 와덴의 공동관리 사무국이 자리 잡고 있다. 와덴의 특징은 주변의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갯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경을 접한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와덴의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Idee ist ganz einfach. Wir müssen das Wattenmeer als eine ökologische Einheit schützen. Wenn nur einer und zwei davon einen Teil ihres Wattenmeers schützen und andere tun das nicht, dann ist das Qualität des Wattenmeeres nicht in Ordnung. Wir müssen also das Gesamt schützen und wir müssen das gemeinsam tun. 과거 와덴의 주변국들도 제방을 쌓고 간척을 해 갯벌을 농경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1987년을 끝으로 대규모 간척은 중단됐고 이곳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세 나라의 공동 목표는 와덴의 환경이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 2009년 전 세계 갯벌 가운데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은 이곳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와덴의 3국은 오랜 시간에 걸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와덴의 현재는 황해의 세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갯벌만을 보호해도 그건 어떻게 보면 그 파편적 보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전체를 연안을 같이 보호하면서 중국 쪽 갯벌도 같이 보호해서 전체 황해의 갯벌 보호 벨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여겨지죠. 그래서 3국이 또 협력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면 더 좋고. 빌헬름스하펜 인근의 작은 항구. 휴가철 많은 관광객들이 와덴해를 찾았다. 3주 이상 이어지는 여름 휴가는 독일 사람들의 중요한 연례 행사 가운데 하나다. 여행객들이 향하는 곳은 니더작센주 와덴의 국립공원에서 동쪽에 위치한 반게르게 섬이다. 유람선을 내리면 기차가 관광객들을 만난다.
관광객들의 이동수단은 한 가지. 예외 없이 모두 갯벌 열차에 오르는데 이 기차가 섬의 중심부와 연결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이다. 철길은 드넓은 갯벌을 따라 이어진다. 사람의 기술이 만든 철길과 자연이 만든 갯벌이 나란히 공존하는 곳이다. 반게루게는 독일에서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로 유명하다. 섬 안의 교통수단은 자전거. 축복받은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 덕분에 주민의 90%가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거지를 제외한 섬의 대부분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니더작센주의 국립공원은 세 구역으로 나뉜다. 정해진 길 외에 접근이 금지된 제한구역과 새들의 번식기 외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중간구역, 해수욕장 등으로 이용되는 휴양구역이다. 성수기에는 하루 10,000명 가까이 찾아올 만큼 인기 있는 휴양지인 반게루게. 관광객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는 것은 갯벌 체험이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Mein Name ist Janina Voskuhl. Ich arbeite hier auf der Insel im Nationalpark. 하지만 갯벌이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터는 아니다. 국립공원에서 인증한 안내자와 함께 제한된 지역에서만 체험이 가능하다. 갯벌 안내인의 역할은 체험객들이 생태공간으로서의 갯벌을 직접 보고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개나 조개, 갯지렁이 같은 갯벌의 작은 생물들을 잡아서 보여주기도 한다. Die sind Spaghetti und hier runter geht die Wohnröhre vom Wattwurm, ne?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갯벌. 하지만 가만히 다가가서 키를 낮추고 갯벌 생물들의 작은 세계에 눈을 돌리면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만나게 된다는 걸 아이들은 느끼고 돌아갈 것이다. Weil es natürlich bedeuten wird, dass man die Insel in dieser Form auch für zukünftige Generationen erhält und dass eben unsere Kinder und Kindeskinder, dass sie auch weiterhin die Möglichkeit haben, eben diese schöne, weitgehend unberührte Natur zu erleben und genießen zu können. 사람과 새, 물범이 공존하는 와덴해. 그리고 사람도 새도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는 황해. 그 간격은 갯벌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갯벌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는가에 따라 그곳에 깃든 생명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서해의 갯벌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지금도 계속해서 메워지고 있다. 그 안에서 공존하던 생물들과 사람들의 삶이 함께 사라지고 있는 우리 바다에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을까? 슬로시티, 전남 신안군의 증도. 증도에선 교육의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갯벌을 만나게 된다.
때 몇 줄로? 한 줄로 들어갔다가 한 줄로 나와야 돼요. 몸도 살금살금, 목소리도 조용조용. 그래야 갯벌 생물들이 우리가 온 거 알고 도망을 가, 안 가? 안 가겠죠. 마을의 수익 사업으로 어느 어촌에서나 흔해진 게 갯벌 체험이라지만 증도의 갯벌 체험은 조금 다르다. 호미와 삽으로 갯벌을 파헤쳐 조개를 잡는 대신 눈을 가리고 신발을 벗은 채 갯벌의 감촉을 느끼는 데 집중한다. 근데 아파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농개들도 집을 이렇게 높게 지어. 이거 누구의 집이에요? 붉은말 농개. 붉은말 농개의 집이래. 여기도 없어 보인. 농개를 잡는 대신 농개의 집에 손가락을 대본다. 무한갯벌과 함께 국내의 유일한 갯벌 도립공원인 증도갯벌. 이곳은 오염에 민감한 환경 지표종 짱뚱어가 지천이다. 짱뚱어가 뛰어다니는 갯벌은 곧 살아있는 생명의 땅이라는 표시다. 증도 주민들과 저희들은 굉장히 소중한 갯벌을 하나의 우리 동반자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행객들이 오시면 갯벌에 막 들어가야지 하는 이런 욕구보다 갯벌을 잘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를 먼저 봐주시고 또 갯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갯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를 알아가신다면 또 거기에서 또 느림이라든지 또 갯벌을 통한 행복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걸 느끼시고 가시면 더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그리고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증도의 철학. 슬로시티 증도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 생명의 모태이자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든든한 직장이었고 소통과 치유의 공간이었던 바다. 그 바다를 오래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는 일에서 시작될 것이다. 갯벌 생태계 중심으로 보면은 아까 칠개도 살고 낙지도 살고 물새도 살고 또 거기 어민들이 그걸 잡아서 또 일부 생활도 하고 이게 갯벌 공동체잖아요. 인간도 갯벌 생물종의 한 종이다. 그러면은 칠개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이를테면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손에게도 갯벌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갯벌 정책이 필요한 거죠. 갯벌 생태계 중심의 전략들 이런 것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다의 많은 생물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도 바다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 하지만 공존의 질서를 깨고 다른 생명의 털을 빼앗으면서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설 자리를 파괴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바다 생태계의 공존의 질서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 그 결실은 결국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